부유한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울면서 계부의 집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고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5세의 김준호는 호화로운 차를 어린 시절 자랐던 소박한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익숙한 집 외관을 바라보며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청년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곳을 방문한 그는 계부인 박철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억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어머니 이미경의 웃음소리, 그녀가 만든 맛있는 요리의 향기, 그리고 철수와의 끊임없는 긴장감.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방문으로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정적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돌렸고 놀랍게도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불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그가 기억하는 것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익숙했지만 예전의 광채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미경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카펫의 얼룩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갈색 머리는 이제 회색 가닥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기억 속 부드러웠던 손은 이제 거칠고 붉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 생기 넘치던 그녀의 눈은 이제 꺼진 듯 보였고 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주름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외로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들 여긴 어떻게 왔니? 그녀가 감정에 복받쳐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고 계세요? 이미경은 아들의 탐색하는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얘야. 그냥 조금 청소하고 있었어. 너도 알잖니 네 의붓아버지가 청결에 대해 얼마나 까다로운지.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수년 전 떠났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에 서린 두려움과 그녀의 축 늘어진 어깨에 담긴 체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며 그녀는 준호가 떠난 후 철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제적이고 까다로워졌으며 그녀를 아내보다는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준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는 그곳에 없었던 것, 그의 생명을 주신 여인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 씨와 얘기하겠어요. 이미경은 놀라서 아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제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준호는 이미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연한 발걸음으로 그는 의붓아버지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곧 일어날 대면은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준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꿈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젊은이에서 그는 이제 가족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강력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모든 부는 어머니의 고통 앞에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서재 문 앞에 도착한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려는 일이 철수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수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드러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그는 문고리를 돌렸고 어머니를 고통받게 한 남자와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는 서재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박철수 60세의 회색 머리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서류를 검토하던 중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은 의부사들을 알아보자 곧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누가 왔나 수년 만에 우리를 찾아주시다니 영광이군. 철수가 가죽 의자에 기대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뒤로 문을 닫고 한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겼던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철수 씨, 그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철수는 건조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고 싶다고? 몇 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참 배려심 깊구나. 과거를 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준호가 책상으로 다가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왔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죠?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어머니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다고요? 준호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철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울면서 청소하고 계시던데요. 그게 아내를 대하는 방식입니까? 철수가 일어나 준호와 맞섰습니다. 잘 들어 꼬마야,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네 알 바 아니야. 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때 이곳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포기한 거야. 틀렸어요. 준호가 위험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 관심사예요. 그리고 난 당신이 어머니를 계속 학대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학대? 철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식탁에 음식이 있어.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는지 알기나 해. 네가 꿈을 쫓아 떠나는 동안 난 여기 남아 그녀를 돌봤어. 준호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돌봤다고요? 어머니를 당신의 개인 하인으로 만든 걸 그렇게 부르나요? 철수가 위협적으로 준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말 조심해라, 꼬마야. 네가 떠난 후 우리 삶이 어땠는지 넌 전혀 모른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시대가 어려웠고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했어. 그리고 당신의 역할은 그녀를 모욕하는 거였나요?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철수 씨, 이제 끝입니다.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야? 이건 내 집이야. 날 쫓아낼 순 없어.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난 어머니가 당신에게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할 자원이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언급에 철수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자원? 무슨 소리야? 준호는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철수 씨, 난 더 이상 몇 년 전 떠났던 소년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돌볼 수단이 있고 그게 바로 제가 하려는 일이에요. 철수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처음으로 그가 입은 비싼 정장과 고급 시계를 알아차렸습니다. 네가 부자가 됐다고? 그가 놀람과 탐욕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가 질문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더 이상 당신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철수는 잠시 자신의 선택지를 고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기의 찬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를 속여왔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까? 그녀가 여기서 고통받는 동안 네가 돈으로 목욕하고 있었다는 걸 알면? 준호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와 제 사이의 문제예요. 당신은 이제 이 가족의 일부가 아닙니다. 오, 하지만 난 여전히 일부야. 철수가 악의에 찬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난 그녀의 남편이야, 기억하나? 법적으로 난 그녀만큼이나 여기 있을 권리가 있어.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철수를 때리고 싶은 충동과 싸웠습니다.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요. 경고하는데 철수 씨, 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이 여기 머물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단이 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미경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그녀가 두려움과 걱정이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와 철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돌아섰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말하지 않은 진실과 곧 드러날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립은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고 다음 순간 내려질 결정들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미경은 아들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과 두려움이 뚜렷이 드러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철수야, 무슨 일이니? 너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 준호가 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셔도 돼요. 저와 함께 가시죠. 철수가 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데리고 간다고? 어디로? 대학생 자취방이라도? 이미경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얘야, 무슨 소리니?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말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떠나 있는 동안 일이 잘 풀렸어요. 사실 아주 잘 풀렸죠. 무슨 뜻이니? 이미경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부자가 됐다는 뜻이야, 미경아. 철수가 경멸하듯 끼어들었습니다. 네가 그를 걱정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동안 그는 돈으로 목욕하고 있었던 거지. 이미경은 준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확인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 사업이 성공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요. 왜 말하지 않았니? 이미경이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너를 걱정하며 전화했을 때 준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번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돈이 저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시길 원치 않았어요. 철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준호야, 내 재산을 자랑하러 왔나? 내 어머니를 트로피처럼 데려가려고? 준호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시선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누려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러 왔어요. 학대와 모욕 없는 삶 말이에요. 이미경은 아직도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느라 애쓰며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말이 사실이니? 철수, 날 학대했다고? 철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미경아, 그런 말을 믿을 순 없잖아.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난 항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무릎 꿇고 울게 하면서 청소하게 하는 게 최선인가요? 아내가 아닌 하인처럼 대하는 게 최선인가요? 이미경은 눈을 감았고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준호는 수년간 보지 못했던 결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수, 난 우리가 시간을 좀 갖고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집이야, 우리 가정이라고. 더 이상은 아니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가실 거예요. 당신은 당분간 여기 머물 수 있겠지만 경고합니다. 철수 씨, 만약 뭔가를 시도한다면 날 협박하는 거야. 철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준호가 정정했습니다. 제겐 어머니를 보호할 수단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미경은 여전히 준호의 손을 잡은 채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철수.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철수는 둘 다를 노려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이 뚜렷했습니다. 좋아. 그가 마침내 내뱉었습니다. 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준호, 내 돈이 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준호는 그 은근한 위협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필요한 것들만 챙기세요. 지금 당장 떠나요.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모든 일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 위해 서재를 나섰고 준호와 철수를 다시 한번 단둘이 남겼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철수가 아기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러길 바랍니다. 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철수 씨. 난 더 이상 몇 년 전 떠났던 그 소년이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준호는 서재를 나와 어머니를 돕기 위해 갔습니다. 몇 분 안에 그들은 이미경의 가장 중요한 소지품들을 모았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호의 고급차에 짐을 싣는 동안 이미경은 수년간 그녀의 집이었던 곳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준비되셨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준비됐어. 차가 멀어지는 동안 철수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았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원망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복수의 시작일 뿐이라고. 차 안에서의 여정은 조용했습니다. 이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준호는 운전하면서 때때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거의 1시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도시 외곽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울창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저택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네가 사는 곳이니? 준호는 차를 주차하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새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광택 나는 대리석,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이 있는 호화로운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구나. 이미경이 모든 세부 사항을 눈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준호야, 이 모든 세월 동안 넌 무엇을 한 거니?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실의 편안한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어머니.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가 여기 계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경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말해줘. 아들아, 네가 어떻게 꿈 많은 청년에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을 떠난 직후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처음 했던 일들, 기술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스타트업을 만든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된 노력의 시간들, 잠 못 이루는 밤들, 실패들, 그리고 마침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찾아온 압도적인 성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이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널 걱정하며.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에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공이 찾아왔을 때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집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모든 게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요. 이미경은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오, 준호야. 넌 항상 그렇게 배려심 깊었구나.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었어. 알아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비밀은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중년의 여성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 저녁 식사 준비가 됐습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박씨 어머니. 이분은 박미순 씨예요. 우리 집 관리인이세요. 박씨, 이분은 제 어머니 이미경 여사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사실 거예요. 박미순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여사님, 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경은 아직 모든 상황에 압도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아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이미경은 아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년 전 집을 떠났던 충동적인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신감 있고 성공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외면 아래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키운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그 아이를. 준호야, 이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네 성공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때문에. 준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한 모든 일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 거예요. 어머니가 누려야 할 삶을 드리기 위해서요. 이미경은 아들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내가 언제나 원했던 건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아들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 있으니 마침내 편히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식사를 마치며 준호는 철수와 그가 한 은근한 위협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붓아버지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짓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그 나름의 도전을 가져올 것이지만 오늘 밤 그들은 마침내 집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들은 이미경에게 소용돌이치는 활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옷장부터 저택 내 그녀만의 스위트룸까지요. 검소한 삶에 익숙했던 이미경은 자신을 둘러싼 사치에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이미경은 준호가 걱정스러워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그녀가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걱정을 공유할지 아니면 어머니를 보호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 씨가 걱정돼요. 어머니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경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뭔가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비하고 싶어요. 추가 경비를 고용했고 변호사들이 예방 차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중이에요.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선견지명에 감사했지만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떠난 게 옳았다고 생각하니? 어쩌면 그와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도 몰라. 설명을 해야.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설명하실 것 없어요. 철수 씨는 수년간 어머니를 학대했어요. 어머니는 평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미경이 대답하려는 찰나 박미순이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방금 이게 도착했어요. 배달원이 긴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물을 읽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아? 이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소환장이에요. 철수 씨가 집의 소유권과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미경은 손을 입에 가져갔고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집은 할아버지의 것이었죠. 알아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처리할 거예요. 철수 씨는 그 재산에 대한 어떤 법적 권리도 없어요. 하지만 이미경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준호야, 네가 떠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준호는 어머니를 궁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이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 철수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자고 제안했지. 나는 몇 가지 서류에 서명했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철수는 그게 우리를 위해 최선이라고 확신시켰어. 준호는 내면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도 없이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다고요? 어머니, 그건 사기예요. 모르겠어, 아들아. 그 당시에는 그를 믿었어. 우리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준호는 일어서서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몇 가지 전화를 해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할 거예요. 변호사들과 통화하기 위해 멀어지는 동안 이미경은 과거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들이 그녀를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뒤섞였고 과거의 실수들이 이제 아들이 일구어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준호는 전화로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원합니다. 계약서, 증서, 모든 것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정확히 무엇에 서명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변호사들이 조사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준호는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다음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때 아버지로 여겼던 남자와 싸우며
어머니를 보호하고 가족의 유산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정원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이미경이 생각에 잠겨 꽃들 사이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보호하고 그녀가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을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의 고독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과거의 어떤 다른 비밀들과 그림자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법적 활동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들은 수년 전 이미경이 서명한 문서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한편 저택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오후 준호가 서재에서 몇몇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미경은 아들 앞에 앉았고 그녀의 손은 긴장하여 꼼지락거렸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네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어. 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요, 어머니? 이미경은 말을 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수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기 시작했어. 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그는 더 자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지.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어머니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매우 흥분한 채로 집에 왔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는 내게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어. 집을 재융자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 전에 언급하셨던 서류들이군요.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더 있어. 철수는 우리가 단지 대출의 담보로 집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게 했어. 하지만 이제 난 두려워. 내가 실제로는 그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했을지도 몰라. 준호는 좌절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전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왜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이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난 부끄러웠어.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 네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리고 철수는 그는 그게 최선이라고, 우리 집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를 설득했어.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사과드려야 해요.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주요 변호사였습니다. 준호 씨,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미경 여사님께서 철수 씨에게 재산의 50%를 양도하는 문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자신의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준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나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만약 이미경 여사님이 강압하에 서명했거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문서를 무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이것과 싸울 거예요. 철수가 이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미경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가 준호를 멈추게 했습니다. 더 있나요? 그렇죠?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눈을 감았고 마치 비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준호는 어머니가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해 정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무엇이든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이미경은 눈을 뜨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한 날 밤, 철수는 혼자가 아니었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 다른 사람이 있었어. 준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였죠, 어머니? 그건 내 삼촌 정우였어. 이 폭로는 준호에게 배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삼촌 전구, 생부의 동생은 항상 그의 삶에서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몇몇 가족 모임에서 삼촌을 본 기억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구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삼촌 전구요? 그가 이 모든 일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미경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구는 항상 네 아버지를 원망했어. 할아버지께서 모든 유산을 네 아버지에게 남기셨을 때 자신의 몫을 거부당했다고 생각했지.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우는 자신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요구할 기회를 보았어.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어머니 것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남기신 거였잖아요. 그래. 하지만 정구는 그것이 가족 유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 그는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갈 것이라고 위협했지. 철수는 이것을 자신의 이익을 얻을 기회로 보았어. 그래서 둘이서 어머니에게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했군요. 준호가 결론을 내렸고 그의 내면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들아, 더 강해졌어야 했는데, 거절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어머니를 안아주며 위로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들의 조종의 희생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알았으니 그들과 싸울 수 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서 부드럽게 떨어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들에게 전화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준호가 전화로 열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미경은 마침내 완전한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면서도 말이죠.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어머니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이 정보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수와 정우를 사기와 강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준호야. 이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그렇게 멀리 가져가고 싶니? 그래도 가족이잖아.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당신이 가장 취약할 때 당신을 조종하고 속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요. 이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담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단지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제가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함께.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 어머니의 정당한 것을 되찾을 거예요. 모자가 서로를 위로하며 안아주는 동안 그들은 바로 그 순간 도시의 다른 곳에서 철수와 전구가 만나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법정 싸움은 치열할 것이 분명했고 어느 쪽도 싸우지 않고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법적 활동이 한창인 다음 날들은 소용돌이치는 듯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들은 쉴 새 없이 일하며 사건을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편 가족 분쟁에 대한 소문이 도시의 사회적 비즈니스 서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준호가 어머니와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미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신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신문을 받아들고 헤드라인을 읽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업 제국 위기, 상속인 조상의 재산을 두고 가족과 분쟁. 무슨 일이니 아들아? 이미경이 준호의 얼굴에 드리운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에게 신문을 건넸습니다. 철수와 정구가 이 일을 언론에 퍼뜨린 것 같아요. 이미경은 기사를 읽으며 한 단어 한 단어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는 준호를 수년간 가족을 버린 배은망덕한 아들로 묘사하고 있었고 이제 와서 의붓아버지의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준호의 재산이 의심스러운 출처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이건 끔찍해. 이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어머니,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대중이 그들 편을 들게 하려는 거죠.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이재훈이었습니다. 준호야, 뉴스 봤어? 재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방금 봤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재훈이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꽤 심각해. 몇몇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회사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원하고 있어. 준호는 눈을 감고 어깨에 세상의 무게가 실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어. 오늘 오후에 회의를 잡아. 내가 거기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아? 이미경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싸울 거예요, 어머니.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편에 진실이 있잖아요. 그 순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미순이 받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님, 정우 씨께서 전화하셨어요. 당신과 이 여사님과 얘기하고 싶다고 하세요. 준호와 이미경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인 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해 주세요, 박 씨. 준호가 지시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준호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짓된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야, 미경아, 너희와 얘기할 수 있어 다행이구나. 전구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볼 기회가 있었길 바라. 뭘 원하세요, 정우 삼촌? 준호가 자신의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단순히 탈출구를 제안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전구가 달콤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봐라, 이 일이 계속되면 아주 불쾌해질 수 있어. 우리가 만나자고 제안하고 싶구나. 우리 셋이, 물론 철수와 함께 우리가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의 원치 않는 홍보를 피할 수 있겠지. 준호가 제안을 거절하려 할 때 이미경이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이미경이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정회, 호수 옆 옛 레스토랑에서. 너희도 기억하지? 옛날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 말이야. 전구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있겠습니다. 준호가 항의할 틈도 주지 않고 이미경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함정일 수 있어요.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빛났습니다. 우리의 유령들과 맞설 때야. 아들아, 게다가 난 그들의 눈을 보며 그들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싶구나. 준호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랫동안 희생자였던 그녀가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우리가 함께 갈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난 그들을 믿지 않아요. 다음 날 회의를 준비하면서 준호와 이미경은 둘 다 폭풍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일어날 일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가족의 유산을 위한 싸움이 절정에 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당일 하늘은 준호와 이미경이 느끼는 긴장감을 반영하듯 흐렸습니다. 호수 옆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의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준호가 운전대를 꽉 쥐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이 일을 끝낼 때야. 그들은 약속 시간보다 몇 분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했던 이 장소가 이제는 음산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그들은 이미 앉아있는 철수와 전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고 함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철수와 정우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고 그들의 얼굴에는 거짓된 친절함과 간신히 억제된 적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아, 준호야, 너희를 보니 참 좋구나. 전구가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내민 손을 무시하고 어머니가 앉는 것을 도왔고 그 후에 자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철수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항상 그렇게 직설적이구나, 준호야. 먼저 가족 식사를 즐길 수는 없을까? 이건 오래전에 가족이기를 그만뒀어요, 철수 씨. 이미경이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너희에게 거래를 제안하기 위해 왔어. 우리는 소송과 모든 고소를 취하하겠어. 대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정당한 보상이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히 돈만이 아니야. 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경이 서명한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재산의 50%를 원해. 그리고 손해배상도 함께. 준호가 폭발할 것 같았을 때 이미경이 그의 팔에 손을 올려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미경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죠? 철수, 우리는 수년간 결혼했었어요. 그리고 전구, 당신은 내 고인이 된 남편의 동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었나요?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철수와 정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명백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미경아, 철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해해야 해. 사업은 사업이야.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어. 개인적이지 않다고요? 준호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조종하고 속이고 강압적으로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개인적이지 않을 수 있죠? 전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거짓된 걱정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경아, 난 항상 너를 누나처럼 여겼어. 하지만 그 집, 그 유산은 가족의 유산의 일부였어. 내 남편, 내 형이 그걸 모두 가져갔지. 난 단지 나에게 정당하게 주어져야 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야. 이미경은 고개를 저었고 분노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습니다. 정우, 내 형은 너를 사랑했어. 만약 그가 너를 유언장에서 제외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너 철수, 그녀는 전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난 너를 믿었어. 내 마음을, 내 삶을 너에게 맡겼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니?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다가오는 발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 중 자신의 주요 변호사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전구가 일어서며 요구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삼촌, 이 회의가 녹음되고 실시간으로 내 변호사들에게 전송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한 모든 말, 모든 시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그건 불법이야. 철수가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며 항의했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에는 승리의 빛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박 씨, 우리는 공공장소에 있고 김준호 씨는 이전에 받은 협박 때문에 이 만남에 대해 당국에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전구가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건 속임수야, 함정이야. 이걸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순 없어. 준호도 일어서서 삼촌과 의붓아버지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당신들은 거짓 구실로 어머니에게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사기죠. 이미경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모두의 주목을 끌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전구, 철수, 수년간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 서류들에 서명한 것에 대해, 더 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봤어요. 여기서 유일한 죄인은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배신했고 내가 당신들에게 줬던 신뢰를 배신했어요. 철수가 끼어들려 했지만 이미경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난 당신들을 용서해요.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용서가 결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신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강인함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소를 진행하세요. 사기, 강압,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전구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마지막 절박한 시도를 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
우리는 가족이야. 정말로 이것이 공개적인 스캔들이 되기를 원하니? 네, 평판, 네 회사를 생각해봐. 준호는 건조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평판을 걱정하시나요? 언론의 거짓말을 퍼뜨리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죠. 아니요, 삼촌, 이건 여기서 끝납니다. 변호사들이 철수와 전구에게 법적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다가가는 동안 이미경은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들아.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모자는 테이블에서 멀어져 갔고 뒤에는 충격받고 패배한 두 남자를 남겼습니다. 차로 걸어가면서 이미경은 멈춰 서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준호야. 우리는 네가 어렸을 때 여기 자주 왔었지. 네 아버지와 나는 일요일마다 너를 데리고 왔었어. 그때는 더 행복하고 단순한 시절이었지.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행복한 추억을 만들 거예요. 어머니, 약속드려요. 레스토랑에서 멀어지면서 준호와 이미경은 둘 다 어깨에서 엄청난 무게가 덜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의와 진실을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경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던 게 있어.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의 일부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학대와 재정적 조종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을 돕는 재단 말이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어머니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태양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며 그들 앞에 길을 밝혔고 준호와 이미경은 둘 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호수 옆 대치 이후 몇 주는 법적 활동과 언론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철수와 전구에 대한 소송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가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끝없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준호는 사건의 법적 측면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적 삶에 미치는 영향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홍보로 인해 불안해하며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준호가 사무실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준호 씨세요? 전화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신지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저는 정우 씨의 전 비서였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윤 씨,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임이 있은 후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에게 흥미로울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의 삼촌과 의붓아버지 사이의 계약에 관한 정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는 안 됩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직접 만나 뵈어야 해요.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들은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신중히 고려한 끝에 어머니에게 이 만남에 대해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카페에 도착하자 준호는 즉시 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중년의 여성으로 얼굴에 명백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 씨, 준호가 그녀 앞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제게 어떤 정보가 있으신가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본 후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김 씨, 저는 10년 넘게 정우 씨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들인가요? 준호가 호기심에 차서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문서, 이메일, 녹음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삼촌과 의붓아버지 사이의 계약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수년간 계획해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전구와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부터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음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삼촌은 항상 형에 대해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정우는 기회를 보았죠. 그는 철수에게 접근해서 당신의 어머니를 조종하는 것을 도와주면 유산의 일부를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제게 보여주시는 거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왔어요. 소송에 대한 뉴스를 보고 옳은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준호는 그의 앞에 앉아 있는 여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문서들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거예요. 서연과 헤어진 후 준호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새로운 증거는 그들의 사건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구와 철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었니? 걱정했단다. 이미경이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알아차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정보를 받았어요. 준호가 서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서들을 보여주는 동안 그는 어머니의 얼괴미, 충격, 고통, 분노, 그리고 마침내 깊은 슬픔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이미경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을까?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으며 그녀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우리 편에 두고 있어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미경은 눈물을 닦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아들아,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 더 이상의 조작도 없어.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야.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는 동안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고 진실이 그들 편에 있었기에 무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폭로로 인해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것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속임수와 조작을 폭로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법정 싸움은 대단할 것이 분명했고 준호와 이미경 모두 모든 힘을 다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몇 달은 법적 준비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김대 박김 사건은 언론이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구와 철수 사이의 수년간의 음모에 대한 폭로는 모두를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드라마의 수준을 더했습니다. 재판 당일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좌석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이미경은 함께 입장했고 그들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어머니? 준호가 그들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됐단다. 아들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야. 법정 반대편에서 철수와 정우는 변호사들과 함께 앉았고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고 창백했습니다. 서연이 제공한 증거는 그들의 방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증언과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서연은 증인석에 올라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수년간의 조작과 속임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이메일과 문서들이 증거로 제시되어 음모에 대한 담닝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미경의 증언 차례가 왔을 때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수년간의 감정적 학대와 재정적 조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미경이 철수와 전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존엄성마저 빼앗으려는 정교한 계획의 희생자였습니다. 준호는 자부심을 느끼며 어머니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힘과 용기에 놀랐습니다. 변호 측 차례가 되자 철수와 정우의 변호사들은 증언을 반박하려 노력했고 모든 것이 오해였으며 잘못된 사업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몇 주간의 증언과 논쟁 끝에
평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가 말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법정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김대 박김 사건에서 본 법원은 피고인 박철수와 김정우에 대해 사기, 강압,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미경은 눈을 감았고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에게 즉시 재산을 반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법원은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 수사를 권고합니다. 철수와 전구가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호송되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끝났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이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아들아, 우리는 단순히 이긴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진실을 되찾았어. 법정을 나서자 그들은 기자들과 카메라의 물결에 맞닥뜨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질문 공세로부터 보호하며 간단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이나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조작과 학대를 폭로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상대가 얼마나 강력하든 진실을 위해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와 준호와 이미경은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고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깊이 느껴지는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알아, 아들아. 이미경이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 감사해. 준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야.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그 사명을 위해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는 동안 모자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희망과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재판 이후 몇 달은 준호와 이미경에게 깊은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법적 승리는 치유와 재발견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미경은 자신의 말대로 감정적, 재정적 학대의 피해자인 여성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열정과 헌신의 감명을 받아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단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미경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 씨, 저예요. 김영희입니다. 이미경은 즉시 옛 이웃이자 친구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철수에 관한 거예요. 이미경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철수에 대해 무슨 일이 있나요? 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재판 직후 심장마비를 겪었어요. 의사들은 그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그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미경은 아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준호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를 봐야겠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지금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장을 닫아야 해.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병원은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한 미로 같았습니다. 마침내 철수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경은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수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경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미경아, 그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미경은 준호가 조용한 수호자처럼 그녀 옆에 서 있는 가운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영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줬어 와야 할 것 같았어. 철수는 눈을 감았고 외로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해. 이미경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분노와 원망이 그녀 앞에 있는 부서진 남자를 보며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합니다, 철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이 무게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철수는 눈을 떴고 감사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 미경아, 당신이 항상 가져야 했던 행복을 찾길 바라. 준호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수 씨, 우리가 가까웠던 적은 없지만 일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유감입니다. 철수는 한때 그의 의부사들이었던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라, 준호야. 그녀는 놀라운 여자야.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이미경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병원을 나왔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이미경이 말했습니다. 알아, 아들아, 이제 마침내 과거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철수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망가진 한 남자일 뿐이야. 준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의 강인함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후 며칠 동안 이미경은 재단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들이 도왔던 모든 여성, 그들이 영향을 미친 모든 삶은 그녀가 겪었던 학대와 조종에 대한 개인적인 승리였습니다. 준호는 한편으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사업적 성공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만족감에 비하면 공허해 보였습니다. 어느 오후 테라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준호는 어머니에게 결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봤어요. 재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요. 사실 회사 경영을 제 훈이에게 맡기고 사회복지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이미경은 놀라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해, 아들아? 회사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잖아.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미치고 있는 영향, 우리가 만들고 있는 변화를 보면 그건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가치 있어요. 이미경은 아들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행복의 눈물로 빛났습니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준호야. 네 아버지가 지금 널 볼 수 있다면 그 역시 자부심으로 가득 찰 거야.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는 동안 모자는 희망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폭풍을 겪었지만 이제 마침내 하늘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탐욕과 조종의 원천이었던 재산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모자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은행 계좌나 부동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에 변화시키는 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